빅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과 함께하는 날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IT의 신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님 모시고 오늘 빅터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IT의 신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만큼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요즘에 이 M7에서 좀 재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네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도 실적 발표를 내놨고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모두 발표가 나온 상황인데 대표님의 총평 먼저 들어보고 싶거든요. 작년 어떤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대부분 마무리가 됐는데 1분기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약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러면 이제 수요에 대한 확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들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연초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일단 이제 저도 이제 어떤 뭐 시장에 좀 수년 동안 이렇게 좀 겪다 보면 상반기에 이렇게 좀 조정 오는 부분들은 대부분 회복이 돼요. 근데 이제 크라이시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하반기에 오거든요. 네. 한번 쭉 따져보세요. 나중에 뭐 금융위기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하반기에 크라이시스가 오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오히려 연초에 이렇게 조정받은 거는 저는 올해 시장으로 봤을 때는 크게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대응하는 건 되게 중요한 건데, 그리고 이제 반도체에 대한 어떤 이제 걱정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반도체라는 건 굉장히 묵직한 산업이에요. 그래서 상승하고 하락 추세를 잡으면 이게 순식간에 뭐 이렇게 훅훅 바뀌진 않아요. 물론 이제 단기 조정의 어떤 파동은 있지만 이제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상승으로 또 이제 돌입한 게 이제 한 분기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보통 이게 사이클상 보면 2년에서 한 2년 6개월 정도 상승 사이클이 지속이 돼요. 그런데 이제 물론 주가는 한 1년 정도 선반영해 버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업황으로 보면 사이클의 거의 초입인데 주가로 보면 한 60% 정도 땡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40% 정도의 상승룸이 남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충분히 40% 상승룸만 해도 충분히 사이클 셀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상승의 마지막에 보면 그게 굉장히 한번 엄청난 시세를 내거든요. 네. 2차 전지 뭐 기억나시겠지만 마지막에 정말 그게 제일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충분히 희망적인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시세가 폭발된다는 건 탈출 네. 기회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떨까요? 대부분 이제 탈출을 못 하니까요. 이제 그러니까 조금 욕심을 내려놓자. 우리가 그 이쑤시개까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조심하고, 충분히 펀더멘탈로 봤을 때도 충분히 상승룸이 남아 있다. 네, 많게는 뭐 40, 50, 뭐 40 정도의 상승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AI가 올해도 방점이 된다는 건데 네. 그러면 반도체 종목들을 볼 때도 AI 테마가 많이 묻어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고 그 밖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AI라는 건요, 사실 테마라고 보기에는 이제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는 펀더멘탈로 보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전 세계 탑 10 어떤 시가총액으로 보면 탑 10 기업 중에 딱 2개 빼고 지금 AI에 다 올인하고 있어요. 8개 기업이. 그럼 2개가 뭐냐? 한 개가 아람코고요. 석유 회사니까 AI에 올인할 네. 이유가 없죠. 한 개가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그러면 글로벌 탑 기업들이 지금 전부 AI에 올인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막 지금 뭐 해고를 수만 명씩 하고 있잖아요. 뭐 구글에 보면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막 이런 거 SNS 막 돌잖아요. 근데 수만 명 자르고 그 돈을 가지고 어디 쓰냐? 지금 AI에 올인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 애플 같은 기업들은 좀 AI의 스텝이 좀 늦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애플이 뭐 사실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네, 뭐 세계 시총 1등 기업이 이제 2등으로 밀린 건데요. 그건 이제 뭐 애플이 잘못했다고 보기엔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 AI라는 기술이 여러 가지 갈래 기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메인이 되고 있는 AI 기술은 LLM이라고 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게 2017년에 이제 나온 구글의 트랜스포머라는 어떤 그 기술 기반으로 하는 건데 좀 어렵죠. 그러니까 모르시면 패스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애플은 이걸 2010년대 초반 시리라는 기술을 그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게 와 방향이다라고 해서 막 열심히 투자해놨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없어져야 될 기술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C라는 게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그 전에 투자해 놨던 것들이 상당 부분은 매몰 비용으로 작동하는 거고. 근데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이제 AI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한데요. 중요한 게 이제 빅데이터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전 세계에서 봤을 때 오퍼레이팅 시스템부터 이제 반도체 그리고 엣지 단에 있는 서비스까지 딱 수직 결합하고 있는 회사가 거의 애플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AI 서버 쪽으로 투자가 한
한 8억 달러 정도, 8억 7천만 달러 정도를 긴급하게 편성해서 AI 쪽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올해 지금 예산 배정된 게 한 45억 달러 정도 지금 빨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약간 요건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엔비디아가 2분기에 막 대거 신제품들 쫙 몰아서 내잖아요. 그게 이제 그 중에 중요한 게 B100이라는 칩이 있어요. 지금 네. H100이라는 칩에서 그 다음 버전 이제 B100인데 이게 원래 올 4분기에 출시되기로 했는데 2분기로 당겼어요. 왜 당겼냐? 이게 애플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힘이 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H100을 주문하면 인도받는데 40조가 걸리니까 여기 번호표 뽑고 있는데 그럼 애플을 앞에 끼워주면 새치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반발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세대 제품인 B100을 그냥 애플 쪽에 먼저 이렇게 밀어주는. 근데 애플은 대신에 새로운 제품을 좀 더 리스키하지만 빨리 좀 채택하는 그런 위험 감소를 하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은 게 지금 H100이라는 그 엔비디아 GPU에는 80GB 정도의 HBM이 탑재가 돼요. 그게 HBM3거든요. 지금 SK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 아이템인데 요 다음 제품이 HBM3E라는 거예요. 네. E는 Extended라고 해서 좀 더 개선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B100에 적용이 됩니다. 근데 양이 훨씬 많아요. 기존에 H100에 들어가는 거는 80GB인데 지금 B100 같은 경우는 192GB예요. 칩 하나에. 그러니까 2.4배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HBM에서 지금 쇼티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지겹게 HBM이었는데 또 HBM이야. 예, 쇼티지가 나면 주가는 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올해 상반기에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 온디바이스 AI 네. 그리고 하반기에 레벨 3 자율주행차 쪽으로 해서 좀 이제 많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자율주행차도 사실은 온디바이스 AI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오히려 온디바이스 AI 쪽이 생각보다 약하고 오히려 좀 더 수요가 탄탄한 다시 AI 서버 쪽으로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이 가는 분위기 같아요. 네, TSMC 깜짝 실적도 이야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도 급상승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는 게 아닌가 불안한 마음을 감추실 수 없으실 것 같은데 TSMC 이번 실적 어떻게 보셨나요? 잘 나왔습니다. 일단 뭐 정해진 것처럼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14% 늘었고요. 영업이익도 14% 늘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격을 좀 이렇게 자기들이 계속해서 조정해 부분들인 것 같고요. 네. 중요한 거는 요즘엔 가이던스예요. 아, 근데 이제 3나노 공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거든요, 작년에. 네. 왜냐면 TSMC 3나노가 너무 비싸다. 이게 웨이프 한 장에 무슨 2만 달러가 말이 되냐, 2만 5천 달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비싸서 저걸 누가 쓰겠어? 애플 말고는 안 쓸 거야. 그래서 애플이 지금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 프로하고 프로 맥스에다가 A17 프로라는 AP를 쓰거든요. 그게 3나노 공정인데 저거 말고 누가 또 3나노를 쓸까라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TSMC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아, 작년 어떤 생산 비중에서 6% 정도 차지했어요. 네. 3나노 비중이 올해 가이던스를 얼마나 제시를 했냐면 15%. 와, 네. 진짜 그러니까 많이 늘어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엔비디아든 AMD든 이제 AI 반도체 쪽으로 지금 준비하는 회사들은 다 지금 3나노 쪽으로 수율도 괜찮게 나오나요? 수율이 별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수율이 한 6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쓰겠다는 거죠. 음,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AI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퍼포먼스에 대해서 지금 니즈가 많은 거고요. 그리고 3단 공정 기존에 뭐 5나노나 이거에 비해서 3나노로 가면 전성비라고 하죠. 전력 소모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 전성비를 위해서 기꺼이 돈을 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엔비디아 이야기했지만 네. 엔비디아가 지금 H100이 4나노고요. B100이 3나노거든요. 요 1나노를 줄이기 위해서 그만한 돈을 쓰겠다. 사실 그 엔비디아는 지금 칩 팔면 거의 80-90% 남기 때문에요. 아, 네, 충분히. 워낙 가격이 비싸서. 맞습니다. 네, 그럼 삼성전자도 지금 뭐 GAA 게이트 올라운드로 3나노 공정하고 있는데 수율이 지금 발목 잡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걱정이 많죠. 아. 일단 이제 작년에 뭐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갔긴 한데 이게 이제 좀 달라요. 같은 3나노인데 같은 듯 다른. 왜냐면 TSMC는 그 애플의 AP를 생산해요. 그러니까 AP라는 거는 SoC잖아요. 시스템 온 칩인데 이게 뭐 CPU도 들어가고 GPU도 들어가고 ISP도 들어가고 굉장히 어려워요. 반도체 설계 자체가. 근데 이제 삼성이 하는 3나노 GAA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칩이에요. 아, 네, 비트코인 채굴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설계 자체가 단순하기 때문에 네. 그걸 동일선상으로 비교하기 그런데 이제
국내 언론이 뭐 먼저 양산해서 TSMC를 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나노에서도 뒤집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오산이고요. 3나노에서 2세대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3나노 1세대는 그냥 비트코인 채굴칩 생산한 거고 3나노 2세대가 이제 본 게임이에요. 그래서 뭐 엑시노스 2500이라든지 아니면 퀄컴 스냅드래곤 뭐 다음 세대의 어떤 칩을 생산할 텐데 여기서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 수율 잡는 게 굉장히 어렵고 이제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업계 쪽에 뭐 이제 삼성 쪽에 파악을 해보니까 네. 한 40% 정도 수율은 잡은 것 같고요. 오. 근데 이제 보통 그 정도 수율은 연구 단계에서 잡아요. R&D 쪽에서 한 40% 정도 수준을 잡으면 요거를 이제 제조로 넘기면 제조에서 또 양산으로 해서 한 60% 잡으면 이제 되는 거거든요. 놀랍게도 선단 공정, 특히나 파운드리 선단 공정은요. 수율 60%만 해도 돈을 벌어요. 오. 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TSMC가 60%만 나와도 지금 네네. 돈을 벌고 있다. 매출 좋게 나오고 있다. 팹리스들한테 다 첨가할 수 있고요. 팹리스는 또 그 완제품 사는 데다가 다 첨가할 수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수율이 뭐 우리는 뭐 디램 이런 거 메모리 보다 보니까 90%안 넘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네, 파운드리는 조금 다릅니다. 지금 글로벌 빅테크가 너도 나도 뛰어드는 게 바로 이 생성형 AI 경쟁일 것 같은데 MS는 오픈 AI와 손을 잡았고 구글, 메타, 뭐 애플은 엔비디아와 손을 잡은 상황이고 거기다 뭐 AMD까지 가세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신 테크주는 어떤 종목일지도 궁금해지거든요. 우리 모바일 사이클 보셨잖아요. 네. 그때 보면 애플이 주가 궤적을 그린 것들을 보면 처음엔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죠. 그러다가 이제 좀 완만해지는데 결국 이 계단식으로 점프를 해요. 그게 이제 사이클이 한 10년 정도 지속이 된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뭐 혁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10년의 사이클은 지속되거든요. 그러면 이번 AI 혁명의 사이클이 지속된다 그러면 저는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런 궤적을 충분히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요즘 트렌드는요. 1등이 다 해먹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2등, 3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AI라는 건 기본적으로 빅데이터가 많으면 계속해서 좋아져요. 선순환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등, 3등이 되게 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밸류가 비싸더라도 좀 대장주들이 더 갈 수 있는 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막 그 1등, 5등 업체까지 적당히 나눠 먹었는데 네. AI라는 게 정말 무자비하거든요. 그래서 다 독점을 해버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네. 사실 엔비디아를 추격하고 있는 게 AMD잖아요. 네네. AMD도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실적에서 보면 이제 중요한 게 PC하고 서버 쪽하고 이제 그 GPU 그러니까 AI 서버 쪽인데요. 지금 이제 수요에서 확실한 거는 AI 서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버라는 시장에서 이제 AI 서버가 있고 일반 컨벤셔널 서버라는 게 있는데 지금 AI 서버만 좋아요. 최고 하이엔드 쪽만 수요가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고 이제 컨벤셔널 서버 쪽도 이제 작년에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개선이 되겠지만 컴퓨팅 방식이 예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아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데이터를 서버에다 가득 모아놓고 여기서 제일 어떻게 보면 적합한 정보를 찾아내는 게 그 어떤 컴퓨팅 방식의 핵심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데이터를 다 모아놓고 여기 찾는 것보다는 오히려 생성하는 거. 네. 그러니까 뭐 계속해서 뭔가 그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쪽으로 초점이 맞추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경계현 사장이 이야기했어요. DS 부문장이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게 작년에는 클라우드 업체들이 돈이 없어서 일단 AI 서버 쪽으로 막 집중하고 컨벤셔널 서버 쪽을 좀 등한시한 걸로 보는데 이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고는 생각하면 안 된다. 네. 컴퓨팅 방식이 바뀌었다. 1등이 더욱더 격차를 벌리면서 나아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와 AMD를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엔비디아의 상방이 더 열려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충분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모르겠고요. 네. 장기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거라고 보고 있고 요즘에는요 이게 그 트렌드를 보시면 이렇게 이제 테크 쪽으로 관심 많으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EDA 툴이라는 것도 이제 반도체 설계할 때 쓰는 툴이거든요. 그런 쪽도 다 우리가 AI 반도체를 위해서 EDA 툴을 쓰는데 이제는 EDA 툴에 AI 기술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머신러닝. 그러니까 기존에 얘들이 가지고 있는 설계에 대한 빅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자기 프로그램에 계속 밀어넣고 있고요. 이번에 랩리서치 같은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공정에 대한 빅데이터를 장비에다 넣어가지고 수율을 굉장히 많이 올렸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러면 선점 효과를 가지는 거죠. 1등 업체가 제일 데이터가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자기들을 더 제품을 효율화하니까 이제는 가격 싼 것보다는 이제 성능 잘 나오고 굉장히 이제 퍼포먼스 잘 나오는 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나라 종목들 보면 사실 1월 주요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폭이 별로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산미반도체 같은 종목도 하락입니다. 지금 AI 반도체 쪽은 실적도 괜찮았고 주가 반응도 좋았는데 우리 반도체 종목들은 왜 이렇게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건가요? 이제 뭐 이게 빅사이클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오르지만 않습니다. 이게 중간에 조정을 꽤 받기도 하고요. 뭐 심하면 뭐 이렇게 예전에 뭐 2000 골디락스 경제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막 중국이 전 세계 원자재 빨아들일 때 그때 조선 사이클이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그때도 막 100배 나는 종목들이 있었지만 이게 중간에 보면 조정이 많게는 반토막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부분 털고 또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AI라는 이 혁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믿는다 그러면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뭐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뭐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하는 것도 되게 좋죠. 여러 가지 종목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가 섹터별로 섞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네. 시점을 분산하는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점을 어떻게 분산하냐? 그럼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면 되죠. 분할 매수. 그렇죠. 내가 막 몰빵해서 다 먹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사람 욕심이.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탐욕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네, 또 교훈을 얻은 것 같은데 항상 그 탐욕을 조심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잘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저도 잘 안 됩니다.